제가 자라온 동북면에는 늑대가 많았습니다. 그 늑대들은 항상 가장 영리하고 힘센 늑대를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조선의 다음 왕도 그런 늑대여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강한 늑대를 가려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하려는 일입니다. 이 조선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아 천년을 이어가고 만년을 이어갈 수 있는 강건한 국가로 만들어가는 것이요. 화인은 오늘부터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요. 이 과업을 완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자가 있다면 엄히 다스릴 것이요. 그런데 정작 그 황제는 조선이 국경을 침범할까 봐 경계하고 있었소. 그 순간 깨달았소. 조선이란 나라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크기가 작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되는 나라였소. 큰 나라에서도 경계할 만큼 늘 강해야 하는 것이오. 그것이 바로 조선의 운명이었소. 이제부터 이 조선의 모든 군사들은 국왕의 명을 받드는 국왕의 군사들이 될 것이오.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사병을 3군부로 이관하고 모든 병장기를 반납하도록 해주시오. 절제사 자신을 호위하는 일에도 스스럼 없이 동원했소. 그러니 엄연히 나라의 군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병이라는 소리 들은 건 아니오. 세자저하, 절제사가 군사들을 항상 자기 곁에 두는 이유는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옵니다. 맞사옵니다, 저하. 이건 다 저하를 비롯하여 왕실을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사병을 협파하신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정몽주를 죽일 것이다. 왜 내 말을 거역하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끌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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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놈이 그러고도 자식이냐? 약적질을 하려거든 혼자 하거라. 배를 아들이거든 니놈 혼자 되란 말이다. 형님이 저와 아버지 사이에서 가교가 되어 주십시오. 잠시만 세자의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세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 아버지를 위해서 잠시만 세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 아이가 내 뒤를 이을 거다. 그리고 저 아이의 아들이 그 다음을 이을 거다. 너는 아마 기회가 없을 거다. 이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하고는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저 용상에 욕심을 내시는 겁니까? 네가 정녕 왕이 되고 싶거든 그분의 용서를 받아내라. 용서를 구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첩의 교태에 눈이 멀어 그 첩의 자식을 세자로 세운 우매한 군왕입니다. 방원아, 그 첩의 꼬임에 빠져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을 버린 어리석은 아버지입니다. 그만하지 못하겠느냐? 넌 위험한 놈이다. 세자를 해칠 놈이야. 그럼 절 죽이십시오. 중전 마마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놈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울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 반드시 큰 죄를 지을 것입니다. 전하는 중전 마마밖에 없지 않사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 중전 마마를 잃고 나서 이렇게 병이 나도록 우시지 않습니까? 어서 절 죽여서 중전 마마를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이게 아비로서 베푸는 마지막 자비다. 제 외숙부들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죄인으로 몰아붙여 귀양을 보내셨지 않사옵니까? 어서 말해보거라. 너도 외숙부들 곁으로 가고 싶은 것이냐? 너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 아비에겐
당장 군왕이 되어도 손색 없는 아들이 한 명 더 있다. 아바마마! 방석이를 앞세워 권력을 잡고 싶은 자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잃어버린 세자 자리를 되찾는다는 명분도 있으니 죽여야 한다. 형님, 방석이도 죽어야 하고 방석이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도 죽어야 한다. 망설였다간 우리가 죽는다. 형님은 복권이 될 겁니다. 백성을 도륙하는 미치광이가 될 겁니다. 조선을 망친 대역 죄인이 될 겁니다. 황번이를 왜 죽이라고 하신 겁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게냐? 중전의 뱃속에서 나온 놈을 살려둬봤자 화근이 될 게 뻔한 것 아니냐? 살리고 죽이는 일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모두 정치란 말입니다. 그래봤자 역적이다. 짐승이 되었으면 짐승답게 굴어라. 제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면 그게 비록 형님일지라도 단숨에 베어버리길 원하십니까? 진정 제가 야수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기 시습지면 불여겨루하라는 글귀의 뜻은 무엇이냐? 예, 배우고 수시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옵니다. 그 뜻을 어떻게 가슴에 새겼느냐? 지금은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장차 학문이 경지에 오르면 글 공부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닫게 되니 그때까지는 참고 이겨내자고 새겼습니다.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여기서 배움이란 군왕이 군왕답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을 말하는 것이니 신하들에게서도 기꺼이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그럼 신하들이 군왕에게 다가간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필경 임금에게도 신하에게도 기쁜 일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사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글귀를 군왕의 눈으로 바라보았느냐? 공자의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여 그것을 어떻게 통치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 생각되옵니다. 그래서 이리 해석했사옵니다. 네 형보다 더 나은 국왕이 될 거라고 확신하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그럼 네 힘으로 세자의 자리에 올라보거라. 너의 학문과 너의 정치력으로 네 형을 제압해보거라. 그럼 내가 널 세자로 삼을 것이다. 아비가 욕심을 품었다더니 너도 위아래가 아주 없는 놈이구나. 예, 맞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하지 않소이까? 아버님이 반역을 도모하신다면 나도 기꺼이 거기 동참하겠소. 대감 같은 자들의 목을 벨 수만 있다면 나도 기꺼이 역적이 되겠소이다. 내 놈이 포온을 죽이고 이제 삼공까지 죽였군. 내가 나았으니 내가 거두어야겠다. 전 이제 역적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절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무슨 짓이든 다 할 겁니다. 暗线，又为何将女真人引入你国的领土？难道是为了将来入侵大明国境做准备吗？ 폐하, 그렇지 않사옵니다. 요동의 해안을 떠돌던 자들은 조선의 조정과는 상관없는 해적들이옵니다. 또한 여진족들이 우리 조선으로 넘어오는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일 뿐이옵니다. 만 가지의 의심이 다 해소돼야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바라봐야 만 가지의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옵니다. 저의 부왕께서 조선을 건국한 것은 오로지 백성들의 삶을 좀 더 편안케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이걸 믿어주십시오.
你在纠正做事吗？难道你不害怕朕吗？ 폐하, 전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말만을 하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이것이 조선의 왕자로서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잘하셨습니다. 왕자님 나오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자를 어찌할 것이냐? 마음 편히 가십시오. 세자는 제가 지키겠사옵니다. 세자는 제 동생이옵니다.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 편히 가십시오.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다. 지옥의 영원한 불빛 속에서 살이 타는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함께 흘리는 거다. 피눈물을 함께. 기어이 남은 아우들까지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죄의 진상을 밝히려는 것뿐이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요. 내가 원하는 건 가문을 넘어서는 국가요. 오롯이 홀로서는 국왕이요. 내가 지금 국문을 가하고 있는 죄인들은 중전의 아우들이 아니요. 그저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어느 외척이요. 내가 만들어가려는 나라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저 불행한 생명들이요. 아우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부디 저와 함께한 지난 날을 돌아보시.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요. 전하. 나는 오직 국왕이요. 피도 눈물도 잊어버린 존재요. 사람다운 군왕은 없어. 군왕다운 군왕이 있을 뿐이요. 수군님! 수군님! 정신이 드십니까? 네가 어쩔 일 있냐? 걱정대로 뒤따라왔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군님답지 않게 왜 이렇게 무모하십니까? 대체 이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왜 모든 걸 숙부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무조건 단 한 명의 신하만을 총애하는 전하와 그 총애를 등에 업고 왕처럼 군림하는 신하만이 있습니다. 정한군은 대업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 조각이 없었어도 이 대업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깨끗이 단념하십시오. 전하께서는 정한군을 절대로 뵈지 못하지만 전 정한군을 뵐 수 있습니다. 정한군은 절대로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용상에 앉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용상에 앉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숙부님이 절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숙부님이 조금만 절 다른 눈길로 쳐다봐 주셨다면 어떻게든 숙부님을 살리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왕자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뒤집힌 짐승을 발견했는데 어찌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맹수의 발톱 아래로 떨어진 이 조선의 운명이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정한군이 어떻게 하시는지 뵈십시오. 전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복의 숙번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아니옵니다, 전하. 앞으로도 전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사옵니다.
그래. 고맙네. 배인 이숙번에 공신 노권과 직첩을 회수하고 유배를 명하노라. 내가 전하께 직접 들어야겠어. 듣고 싶어! 아바마마.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왕자는 환난을 몰고 오는 화근이 되기 십상이다. 하여 배세자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렀다. 너도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허나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다른 방식으로 죽일 것이다. 배세자가 과인에게 올린 글을 경들에게 읽어주겠소. 어리라는 첩 하나를 소자 곁에 둔 일로 세자를 패한다는 개탄을 금할 수 없사옵니다. 궁궐에 넘쳐나는 전하의 여인들은 다 무엇이옵니까? 만약 대신들이 용상에서 내려오라 한다면 그리 하시겠사옵니까?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보다 더한 불축의 글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한 패륜의 글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먼 제주로 보내심이 가당한 줄 아려옵니다. 그러면 중전이 너무 슬퍼할 것이오. 가끔 왕래라도 할 수 있도록 경기 땅에서 거하도록 해주고 싶소. 장차 정치적 분란을 초래할 수 있사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숨이 끊어진 거요. 허니 그냥 두시오. 부인. 근데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 줄 알아? 말도 마시오, 형님. 보름 전부터 매일 나와 있었어. 오늘도 안 오시면 제가 명나라로 갈 참이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별일 많았지요. 반년 만에 오셨으니 반년 동안 들으셔야 할 겁니다. 왕은 접니다. 그 왕을 만든 게 바로 접니다. 부인! 잊지 마십시오. 서방님은 제가 키운 사람입니다. 제가 빚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혼자 갖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 조선의 절반은 제 겁니다. 이에 왕비로 책봉하여 정빈으로 삼으니 백세의 길이 물려줄 지혜를 전하라. 저는 잠시 대전에 가서 따로 조율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사옵니다. 왕비로 책봉되신 날은 새로 혼례를 올리신 날과도 같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다른 궁녀를 침소해드릴 예정이라니요?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중전마마와 합방을 이루는 것이 법도 아닙니까? 이게 대체 누구의 농간이요? 목소리 낮추시오. 전하의 명이요. 그때도 다른 궁녀를 드릴 거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거요. 뭐요? 가서 둘러대지 말고 솔직히 고하시오. 전하께서 모든 걸 그대로 고하라 하셨소. 어서 물러가시오. 정사를 논하는 중이라 하지 않았소. 얼마나 시급한 정사를 논하시기에 중전이 이리 다급하게 달려와 청하는데 만나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물러가라 하지 않았소. 그리 못하겠사옵니다. 중전. 전하, 저희가 잠시 물러가겠사옵니다. 앉아 계시오. 전하, 저희가 있으면 두 분의 채통만 더 상하시옵니다.
어차피 저를 내치실 작정으로 이렇게 번듯하게 가래를 올리고 세빈을 맞이하시려는 것 아니옵니까? 오로지 서방님만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면서 보낸 제 인생이 결국은 사냥이 끝나면 버림받는 사냥개의 삶이었던 겁니까? 그런 결말을 초래한 건 바로 중전이요. 끝내 나의 신하 되기를 거부하면서 끝없는 불충을 자행한 중전 때문이란 말이오. 전하, 저는 전하의 신하가 되려고 전하와 혼인한 게 아닙니다. 발걸음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되고자 했을 뿐입니다. 왕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하뿐이요. 그대가 이 동행을 원치 않는다면 나는 다른 여인과 동행을 할 수밖에 없어. 할 말 다 했으면 돌아가시오. 아니면 끌어내겠소. 사주한 자가 누구요? 영의정 시몬이옵니다. 자백이 나왔으니 당장 강상인을 참하시오. 그리고 영의정 시몬을 압송하시오. 죄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려면 마땅히 대지를 하여야 할 것이오. 그 전에 강상인을 죽이는 건 무조건 영의정을 죽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오. 어서 가서 강상인을 참하시오. 움직이지 마시오. 주상! 영의정이 죄가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사옵니까? 헌데 어찌하여 죄 없는 백성의 목숨을 참살하려 하시옵니까? 필요하면 악행이라도 해야 하는 게 군왕이요. 한 명의 외척을 참살하여 만백성이 편할 수만 있다면 그리 해야 하는 게 군왕이요. 다 주상을 위한 일이요. 주상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내 손에 피를 묻힌 거요. 모든 악행들은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이요. 허니 주상은 이제 오직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에만 전념하시오. 부디 성군이 되어 태평성대를 열어가시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피로 물든 반석 위에서 태평성대를 열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옵니까? 기필코 성군이 되어 태평성대를 열어 보일 것입니다. 아바마마의 방법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소자가 아바마마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건 저도 아바마마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일 것이옵니다. 이게 바로 구선이요. 외선들을 상대하게 해보았더니 단숨에 외선들을 제압하였어. 계속 관심을 갖고 수군들을 독려해 주시오. 개천은 도성을 관통하는 물줄기요. 잘 정비해야 하오. 공사를 한다면 동원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사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상왕의 명으로 행하는 것이오. 주상에게 백성들의 원망이 돌아가지 않도록.